한 호흡의 과정이 들숨, 멈춤, 날숨, 멈춤이 있으면 들숨, 날숨에서는 공기 움직임이라는 대상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알아차렸는데 멈춤일 때는 공기 흐름이 없어져서 무엇을 알아차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호흡 전 과정을 알아차릴 때 호흡이 멈춤 시에는 무엇을 알아차려야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호흡 명상을 할 때 처음에 주의할 게 뭐냐면 호흡을 너무 확실하게 꽉 이제 알아차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보통 이거 놓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긴장됩니다. 이게 놓치면 안 되니까. 긴장되고 뭐냐면 거기 욕심이 있습니다. 이게 잡아야지 하는 집착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아주 순수한 알아차림이 안 됩니다. 이게 마음이 벌써 이제 잡으려고 하는 이 마음 자체가 벌써 마음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뭐 흔히 자주 하는 비유지만 여기 이제 물컵이 있는데 이 물컵 속에 이제 물을 고요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이렇게 물컵을 들고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물컵 속의 물이 고요하게 멈출 수는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움직입니다. 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호흡을 억지로 막 잡으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물컵을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컵 속에 물이 어느 정도 좀 가라앉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출렁출렁합니다. 근데 이걸 탁 놔버리면 물컵 속의 물이 처음에는 출렁하지만 좀 지나면 아주 고요하게 멈춥니다. 우리 호흡 명상할 때 딱 그런 느낌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놓으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호흡에 주의력만 두는 겁니다. 아까 우리 무아경에서 얘기하기에 모든 정신과 물질은 내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호흡도 내게 아닙니다, 이게. 내가 호흡을 한다고 하지만 호흡이 내게 아닙니다, 이게. 호흡은 자연에 속한 것이 내게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게 아니라고 여기는 거죠.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 뜻대로 통제가 안 되잖아요. 무아경에서 아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호흡은 가만히 놔두고 편안하게 알아차리는 거죠.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게. 호흡을 우리가 알아차린 목적은 뭐냐면 호흡을 아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호흡을 아는 게 목적이 아니라 호흡을 통해서 끊임없이 움직이던 마음을 멈추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가 다른 대상이 없으면, 호흡이란 대상이 없으면 마음이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감정으로 갔다가 생각으로 갔다가 출렁출렁 움직인단 말이죠. 근데 균일하게 움직이는 호흡을 알아차림으로 해서 마음이 이대로 멈추는 거죠. 호흡만 알면서 마음이 그대로 멈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호흡이 들어왔다고 내가 더 잡을 필요도 없는 거죠. 호흡이 나갔다고 더 잡을 필요도 없는 거죠. 들숨과 날숨의 사이에 어떤 멈춘 순간에도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멈추고. 알기만 하는 거죠. 그렇게 했으면 됩니다. 이게.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그냥 하는 거죠. 들숨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은 그냥 들숨이면 들숨인 줄 알고 날숨이면 날숨인 줄 아는 정도만 하면 됩니다. 이게.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을 편하게 가지다 보면 점점 마음 챙김이 강해집니다. 그러면 호흡을 아는 어떤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이게. 마음이 깨어나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또 이제 더 호흡을 더 아는 시간이 길어지면 또 마음 챙김이 강해지거든요. 더 깨어나거든요. 그러면 더 명확하게 호흡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막 움직였던 마음이 점점 멈춥니다. 이게. 마음이 멈추면 멈출수록 호흡은 더 잘 알아차려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이 인식은 변화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근데 호흡은 항상 변하잖아요. 그죠? 변하는데 내가 막 마음이 출렁출렁한다. 이러면 미세한 변화를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근데 내가 그대로 멈추잖아요. 멈춰있으면 미세한 변화가 저절로 알아차려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호흡을 호흡 명상을 할 때 너무 꽉 잡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일단 내 마음이 편안해야 됩니다. 긴장이 확 풀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력만 두면 됩니다. 이제 그런 느낌을 잘 살려야 됩니다. 애를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보고서 호흡을 알아차리고 너무 애를 쓴다면 욕심이구나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명상의 스킬이 발전하는 것을 뭘로 우리가 점검할 수 있냐면 힘이 빠지는 겁니다. 호흡 명상을 한다면 호흡 명상을 할 때 힘이 점점 빠져야 됩니다. 긴장이 점점 풀리고 최대한 편안해져야 됩니다.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내가 호흡 명상을 하시면 그렇게 하면 제대로 된 방향을 찾은 겁니다. 근데 억지로 우리가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엔 좀 될 수 있죠. 의지를 가지고. 그러면 억지로 막 잡으려고 하면, 의지를 가지고 잡으려고 하면 처음엔 좀 되는 것 같아요. 좀 지나면 피곤해집니다. 호흡 명상이 하기 싫어지고 즐거움이 안 생깁니다. 애를 쓰기 때문에. 애쓰는 거는 뭐든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애를 쓰는 걸 버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처음엔 잘 안 되더라도 방향을 그렇게 잡아야 됩니다. 릴렉스하고 호흡을 편안하게 하도록 그러면서 마음이 고요하게 멈추도록 만드는 그 방향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알고 중간을 알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내 마음이 이제 평화롭고 긴장이 풀리고 그런 상태에서 호흡에 주의력만 탁 두는 정도가 딱 적절한 겁니다. 하나의 대상에 생기는 산매와 여러 대상에 생기는 산매 효과는 다른지요. 아무래도 하나의 대상이면 호흡 명상이라면 깊이 들어가기가 좀 쉽죠. 깊은 산매 들기가. 그리고 대상이 여러 가지고 좀 복잡하면 깊이 들기엔 조금 힘든 게 있죠. 대상이 거칠고 미세함에 따라서 깊이 들 수 있는 정도가 다른데 근데 이게 한 가지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명상을 할 때도 만약에 호흡 명상과 만약에 걷기 명상 또는 뭐 일상에서 하면서 우리 어떤 몸의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이런 명상이라고 한다면 그게 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루 종일 앉아있을 수는 없잖아요. 호흡 명상 기본적으로 멈춰있을 때 하는 호흡이거든요. 하루 종일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움직이기도 하고 걷기도 하잖아요. 또 한 가지만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게. 그리고 사실 미세한 대상은 마음 챙김이 상당히 강해야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호흡 명상 힘든 이유가 마음 챙김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호흡을 알아차릴 정도의 마음 챙김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호흡이 잘 안 알아차리는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고 싶은데 막 호흡을 쥐고 흔들게 되는 게 마음 챙김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힘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는 뭐 걷기 명상을 하거나 일상에서 우리가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 아주 깊이 있는 산매는 못 들어도 이 마음 챙김이 상당히 강해집니다. 이게. 마음이 깨어나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만약에 좀 더 미세한 호흡 같은 하나의 대상을 가지고 하는 그런 명상을 하게 되면 마음 챙김이 어느 정도 개발됐기 때문에 훨씬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뭐 좌선을 할 때는 좀 더 미세한 대상을 호흡 같은 미세한 대상을 가지고 이제 명상을 하시고 때로는 뭐 걸으면서도 명상하시고 때로는 일상생활 하면서 어떤 알아차림을 유지하는 이런 것들도 서로 병행이 돼야지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뭐 이게 호흡 명상 또는 하나의 명상 주제만을 가지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가 덜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 상황에서 아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만약 걷고 있을 때는 걷기 명상이 가장 좋은 거죠. 또는 뭐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는 설거지에 내가의 어떤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그런 느낌을 알아차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한 명상 주제를 찾는 것 이게 제일 좋습니다.